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전에도 몇 번 마신 적이 있던 2001년도 중차공사 대자녹인입니다. 보이차 청병이고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혹은 편안한 차가 편안하고 좀 따뜻하게 오랫동안 차가 마시고 싶을 때 이 차를 자꾸 이 차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차가 내포성이 아주 좋아서 많이 우러나고요. 거기다가 마실 때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고, 좀 오랫동안 길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좀 데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랐고요. 날씨가 많이 풀리고 따뜻해졌지만 아직 바람이 좀 세서 그런지,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은 바람이 좀 더 세서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감기까지는 안 걸려도 되는데 덕분에 안 그래도 부실한 코가 더 부실해졌고, 그래서 사실은 평소보다 차를 덜 마셨어요. 약간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게 쉽지 않아서 차를 덜 마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편안한 차를 고르게 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차. 오래 뭐 이 차를 어떻게 우려야 되는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오랫동안 마실 수 있고. 이 차는 드물게 제가 두 편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막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면서 마시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에게는 왜 우리가 효자 상품이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하고 손이 잘 가는, 즐겨하는 차입니다. 사실 환절기가 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서, 환절기를 좀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덜 힘들려고 명절이 지나고 보약도 좀 짓고 했는데 딱히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본 것으로. 하긴 아직 약도 덜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마실 거고요. 차를 또 원하시는 분께서는 뭔가 할 일을 하시면서 차를 드시겠다고 머그를 툭 던져주고 가셨어요. 던지진 않았죠. 던지면 깨지죠. 머그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 차는 좀 더 짙게 우려도 되는데, 그래도 상태가 수상하니 마시다가 짙게 우리던지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이 20방울이 똑똑똑 떨어졌어요. 한 번만 더 우려서 두고 좀 더 추가한 다음에 제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차 가져가세요. 오늘도 간만에 코를 푸는 방송 죄송합니다.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유 세상에. 차를 마시면서 조금 몸이 좀 온기가 돌고 편안해지기를. 단맛과 쌉쌀한 맛이 되게 잘 어울려져 있어서 좋습니다. 평소라면 이 차 익어가는 향기를 좋아했을 텐데,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향을 맡을 수가 없네요.
카몬이 어머니에게 파비우스와 그토록 긴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도 어째서 그에 대해 그토록 아는 게 없느냐고 물었을 때 칼레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알아야 할 건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난 자신만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사람이 좋아. 진정한 자아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파비우스가 이곳에 온 뒤 처음 몇 달 동안 난 그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렸단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가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지. 문득 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 점을 존중했어. 내가 그에 대해 캐물으라 하면 카먼, 그 사람은 뒤로 물러날 거야. 사라져버릴 거야. 어느 순간 자기의 사연, 과거 이력들을 줄줄이 고백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누군가와 신뢰를 쌓고 깊은 관계가 되고 어떤 마음을 나누기까지 친구든 애인이든 과거 이력을 모두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켜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에서 서로 많이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캐묻지 않고 뭐 이력을 들추려 하지 않고 그 부분이 관계나 어떤 신뢰에 작용하지 않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나이도 굳이 몰라도 되는 것 같고. 긴 시간이 걸려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무엇에 대한 태도나 어떤 사용하는 언어나 가치관이나 드러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지만 나이, 이름, 성별, 국적, 생일 이런 거는 사실 굳이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전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엄청 궁금하진 않고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만나면 통성명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호구조사를 하죠. 거쳐온 학교, 가족 관계,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줄줄 나열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증명하거나 어떤 뭐 이런 게 될까요? 그런 게 없어도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한다면 굳이 다른 정보 없이도 서로에게 실수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례를 해야겠습니다. 안 하고 싶었는데. 켜고 끌 수 있는 마이크가 제게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 가끔 어떤 글이 외국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이 되게 신기해요. 물론 이 책도 번역된 책이잖아요. 그래도 역시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영어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다른 과목도 있지만 영어도 싫어합니다. 근데 영어를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직장을 가던 영어 능력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입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듣는데, 자기는 영어가 보통 친해지기 힘든 거예요. 언어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국어 같은 경우도 꽤 좋아했어요. 가족들끼리 뭐 한국어, 국어, 우리말 겨루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좋아했고, 웹사이트에서 맞는 철자 막 이렇게 퀴즈처럼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 단어는 이런 뜻 아니고 저런 뜻도 있었네,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3년? 2년 전인가 방학 때 뭘 좀 해볼래? 라는 얘기에 일본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서 교재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뭐 카타카나, 히라가나 뭐 나와 있고, 간단한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읽고 쓸 수 있는 교재였는데, 쓰는 것을 공부하는 교재였는데, 조용히 슬금슬금 천천히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어에는 한자도 필요하니까 한자어 공부도 틈틈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일본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일본 제품들의 일어로 써있는 설명들을 읽어달라고 한다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아주 능숙하게 뭐 읽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고, 뭐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자막을 안 보고 소리를 듣고, 뭐 방금 이런 얘기 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언어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마 영어 교육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되게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문법도 더 많이 공부하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까지 다 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나 봐요.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좋더라.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해외 물건을 요즘에는 바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데도 좋더라. 메일을 주고받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뭐 다양한 이유에도 이걸 둘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듣고 말하고는 관심이 있어요. 쓰는 것까지는 뭐
다음 일이니까 듣고 말하고는 관심이 있는데 문법을 공부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영화나 뭐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듣는 영어는 많이 줄여져 있고 앞뒤 잘라져 있고 단어만 하나만 던지고 이런 식이 많은데 우리는 통 전체 문장 구조 하나도 빠지지 않게 외우잖아요. 다 공부를 하잖아요. 심지어 긴 통으로 된 문단을 해석하고 그걸로 시험을 보고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영어가 싫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일본어는 너무너무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재밌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많은 걸 자기한테 요구한다고 느끼나 봐요. 그러면서 또 한국어에 대한 얘기도 또 했어요. 언어라는 것이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고 번역이 될 때 한국어는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국어는 한국말은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정말 습득하기 쉬운 언어긴 하지만 이게 활용이 워낙 다양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특히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국의 시라든지 문학들은 약간 번역되어 가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게 한글의 어떤 재밌는 점이 아닌가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어원이 어디고 일본어는 같은 경우는 뭐 한글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변형된 제대로 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언어거든요. 그에 반해 한글은 심지어 창제 목적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모두 드러나 있는 언어잖아요. 문자 체계나 뭐 이런 것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언어라는 것이 주는 언어에는 결국은 문화가 포함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그저 습득하기 쉬운 많이 사용되고 뭐 혹시 지금 유행한다든지 지금 옛날에는 한동안은 필수적인 영어 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한국인 영어 외에 그 다음 제2 외국어로 제일 각광받던 게 일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어 쪽을 또 많이 하잖아요. 중국 시장이 다 어떤 직업의 측면이 제일 우선일 테고 그 다음에는 뭐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언어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언어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으니까요. 언어의 사용에는 그 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으로 만나는 책들이 늘 원서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것도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완벽히 이해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번역가들한테 새삼 고마움을 느껴요. 물론 아주 아쉬울 때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번역의 문제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장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번역이라는 것은 그 원래 사용된 언어와 자국의 언어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문화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양쪽 모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집에 있는 책의 80%, 최소 80%, 아니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90%는 다 번역 서적인데 아마 이렇게 즐겁게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없었겠죠. 언어의 독특한 매력 이런 것들은 참 끝이 없고 가끔 작가들 중에 다양한 언어로 글을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읽고 쓰고 말하고를 뭐 3, 4개 국어 이상으로 정말 문화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누구지? 누구였지? 이름이 누구였지? 준파라일이. 저분도, 저 작가도 뭐 4개 국어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 4개 국어인가 5개 국어. 와, 저는 국어도 어렵거든. 국어도 아직 잘 모르고, 영어 당연히 모르고, 외국어 당연히 모르고, 국어만, 평생 국어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철자 찾아보고, 뜻 찾아서, 아, 이게 이런 뜻도 있었네. 뭐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도 맨날 헷갈리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늘상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아.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 못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 한국어를 못하면 창피해. 그러니까 아무리 찍어도 국어는 해야 돼. 다행히 아이가 국어를 좋아합니다. 몹시 다행한 일이죠. 저를 닮아서 그렇나 봐요. 혹시 반응이었군요. 물을 더 끓여주길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는 지금까지 마신 것만큼 더 마실 수 있어서 물을 녹화를 마치고 물을 더 끓여서 차를 더 마셔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코를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숨 쉬는 게 쉽지 않네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읽었는데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는지 첩보나 모종의 탐정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하고 뭐 미스테리 같은 것도 자꾸 등장하는 거 보면 호포의 그림을 실제로 봤을 때 그림 외에 숨겨진 부분들이 더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나 봐요. 그림만 딱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이 큰 어떤 전체의 부분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상상으로 채우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호포의 그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미스터리적인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보여지는 조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온건한 조각인 거죠. 가장 덜 충격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역은 이진이라는 분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간만에 코 푸는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디 감기가 다 나아서 코를 풀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